우리 서승환 장관님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2월 4일날 조선일보 김창균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장차관은 서울에 있고 국과장은 도로에 있고 사무관들은 세종시에 있다. 우리 사무관들은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재원들이고 자원들인데 도대체 누구한테 교육을 받고 사고의 폭을 넓히고 철학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지 알기 어렵고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장관님께는 질문을 드리지 않고 우리 여행부 차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원 등 어린이 통학 차량은 알고 계시죠? 어제 네, 질문서도 보냈는데 지금 앞에 잘 안 보이는데 2013년도 3월 달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으니까 그 발생을 좀 방지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 앞에 보시게 되면은 전국의 태권도나 미술이나 음악 이런 학원에 다니는 차량이 전체적으로 21만 1000대입니다. 그 중에 학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6만 8000대로 34%고 나머지는 학원과 차주 혹은 기사 간의 계약을 통해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토교통부는 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차량은 학원이 소유하도록 규정을 고쳤죠. 네. 국회 동의도 없이 일개 부처의 규칙으로 그렇게 했죠. 법을 고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그때 이걸 고칠 때 과연 14만 3천 대나 되는 이 차를 도대체 몇 년이 걸치면은 학원이 소유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나요? 그까지는 그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규정 적용 시점이 금년도 1월 27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14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학원 운영자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정부냐고. 그래서 제가 일단 6개월 동안은 적용 시한을 연장을 할 테니까 서로 논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많은 연구 또 노력 끝에 가져온 대안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원칙은 학원이 소유를 하되 만약에 학원이 소유하기가 어렵다면은 학원과 자동차 소유 간에 공동 등기를 해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소유권의 개념에는 개인 소유가 있고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무관께 물었어요. 도대체 이거는 공유입니까? 합유입니까? 이게 장차관한테 보고가 된 겁니까? 안 됩니까? 담당 실장님 오셨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실질상으로 어떤 전제를 깔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명을 정부가 권유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학원이 자기 돈을 내고 그 차를 사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계속 공유를 고집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공유가 문제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학원장이 고의적으로 이게 반은 내 차라고 소송을 제기해버리게 되면은 어떤 해결책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학원 안전에 관한 부분 3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학원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있고 세 번째는 여객운송자동차 사업법이에요. 지금 현재 여객운송자동차 사업법의 핵심은 자가용에 대한 유상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 유상행위를 절대로 허용 못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해결책이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한 이 문제뿐만 아니에요. 지금 택배 차량도 자가용 유상 운송을 하고 있죠? 차관님? 일부 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도 수만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거죠.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어떻게 수용을 해줘야 될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어줄 때도 항상 전체적으로 풀어주지를 못합니다. A, B, C, D, E, F 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이를 삭제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열식으로. 그럼 여기에 대한 판단을 국토교통부가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차량에 대한 안전 문제를 학원법에 의해서 할 건지, 아니면은 여객운송자동차 사업법은 이게 유상운송이냐 무상운송이냐 이걸 정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안전문제까지를 썼고 또 유상운송은 공식적으로 허용을 못 해주고 이런 두 개, 세 개의 복합적인 요인을 한꺼번에 풀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지금 실제로 14만 명이 넘는 학원 운영하는 분들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한 달 수입이 3,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차주하고 계약을 해서 120만 원이나 130만 원 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장들한테 당신들 차 사서 해라. 그럼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에서는 교재를 30% 풀어가지고 몇 점을 올린다 해샀고 한쪽에서는 법보다 더 무서운 규제를 시행을 하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차관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또 안전 강화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비용 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원과 차주 공동 소유 일단 자가용 유상 운송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학원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그 이야기는 제가 6개월 내내 들었던 이야기고요. 예, 지금은 장 차관이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안전 문제를 학원법에 완전히 맡기십시오. 여객 운송 자동차 사업법에서 왜 안전 문제까지 걸고 넘어집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객 운송 자동차 사업법은 버스를 가지고 유상 운송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규정하는 법인데 왜 자꾸 섞어서 하느냐고. 하여튼 관계연화 또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가용 유상 운송 관련된 여객 자동차 운수법하고 학원법하고 또 저희 도로교통법이 3개 법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좀 분리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